바이오 디젤은 그 유지화학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디젤과 그 부산으로 나올 수 있는 글리세린을 이용해서 이 환경화학 기술 쪽에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소재라든가 그런 것들 한번 저희가 그 상용화되어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의 어떤 산업 정책을 보면은 처음에 공업가 시대에 있을 때는 그 성장을 위주로 하고 생산성을 중대를 하면서 대량 생산을 위한 그런 공업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환경 정책에 의해서 어떤 지구 온난화 방지라든가 지역 공해 감소, 환경 오염 물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정책과 대립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1990년대 이제 환경 문제가 일어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생산성과 어떤 환경 정책을 대립이라는 데서 같이 보완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쪽 미국에서 이제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책 개발과 더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에 대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말씀 못 드셨지만 이 바이오디젤이라는 것이 어떤 올레오 케미스트리, 유지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인데 이 물질 생산 원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성 오일에서 메탄올을 촉매하여서 반응을 시키면 지방산 메til에스테르와 글리세린이 생산됩니다. 이런 바이오디젤 1차 산업의 주요 생산품이 이제 지방산 메til에스테르, 글리세린, 또 스테롤 같은 그런 물질들이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디젤과 뭐 글리세린 이런 것도 이제 화학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식물성 오일을 사용한다는 그 재생산성 원료입니다. 그래서 원료면에서도 환경 친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독성이 식물성 오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분해성이 높음을 알 수 있어서 이런 피부에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이 있다면 어떤 이런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그 물질 내에 있는 분자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균일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물성 오일의 특성이 분자의 크기가 거의 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가 낮은 저 정도의 액체 상태에서 공업적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응의 어떤 처리가 곤란한 어떤 부산물이 없고 부산물로 나온 그런 물질들조차도 다시 공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용이하고 동력이 강조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를 가지고 바이오디젤로 사용하는 것 외에 어떤 방면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은 이제 유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냥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를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메틸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친농약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 친수성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포필리카 그런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를 농약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이 어떤 식물의 어떤 세포의 침투력이 더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순수 제초제를 사용했을 때하고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를 사용했을 때 침투도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그 우월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헥타르당 한 2리터 정도의 바이오제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적이라고 지금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농약 쪽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프랑스에서 약 한 3만 톤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바이오디젤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수화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지방산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산 알코올도 보고와 같이 사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그 지방산 알코올 같은 경우는 계면활성제의 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 주로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지방산 알코올, 그다음에 지방산 바이오디젤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방산 알코올이 가장 가격이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산 알코올을 가지고는 이제 식품이라든가 화장품용 계면활성제, 플라스틱 첨가제, 고성능 계면활성제 합성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계 계면활성제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지방산 알코올제, 펜테이스 설페이트라든가 펜테이스 에테르 설페이트, 펜테이 알코올
에토슬레이트 같은 식물성 오일에서 나온 천연 계면성제가 점점 증가하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제 지방산 메틸 에스тер에다가 에틸렌 옥사이드 EO를 부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EO에 몇 개를 부과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FM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디젤, 지방산 메틸 에스тер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저렴하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 알코올에서부터 이제 EO를 붙이는 이제 지방산 알코올 부제가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성능 요소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물 속에서 이런 슈퍼라든가 생분해 거의 이제 70%에서 80% 이상이면 거의 생물과 있다고 보고요. 독성면에서 봤을 때는 FMEO가 FAEO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펜텍스 에토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에서 소량 공장을 완성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면활성제 한 종류인데요. 어쨌든 이제 알파서포메틸 에스테르라는 SME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디젤,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에서 SO3B를 치환시켜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라스라든지 ASF에서 독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세제 어떤 강도라든가 그런 면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물질은 이제 주방에서 이제 세척기라든가 플라스파터 같은 거, 그 다음에 농약용에서 이제 계면활성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또 합성을 해서 치환을 해서 바이오디젤에다가 아미드기를 이제 합성을 해서 이제 비싼 가격에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거품성이라든가 세척력, 윤활성 같은 게 이제 향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샴푸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거의 계면활성제라든가 농약의 어떤 용이라든가 그런 걸로 거의 계면활성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합성 윤활유 쪽에서도 이제 지방산 알코올,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같은 거를 응용을 해서 원래 케미스트 쪽에서 나오는 이제 합성 윤활유가 많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나 지방산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알코올기가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폴리올 같은 물질, 펜타에틸톨, 그다음에 폴리메틸올 포카 같은 물질들은 에스테르, 트랜스 에스텍션을 해가지고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펜타에틸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수입을 하고 있고요. 한 군데 카우퍼라는 회사에서 이제 합성을 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수입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 수입 대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이런 물질들인데, 이런 식물성 오일에서 나온 윤활유 같은 경우는 생물성과 80% 이상 없어 환경적으로 안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일정하기 때문에 엔진 효율이 상승되고 윤활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다른 토류계 합성윤활보다 윤활보다 더 많이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물성 오일에서부터 발생하는 윤활유를 전체 윤활유의 10%까지 확대 정책하는 진행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바이오디젤은 반응성 용제로서 어떤 반응하기 하는 전 단계의 어떤 반응성 용제로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방산 메틸 자체가 비휘발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부요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거의 해결할 수가 있고, 어떤 탄성 유조 가소제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금까지 독성 용제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독성이 아닌 비독성 용제로서는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이제 고가 가치 산업으로서 아주 정교한 산업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산업 쪽에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고분자 물질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기 위한 모노머로서 바이오디젤과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해서 새로운 모노머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나온 이후에 이제 부산물로서 그리세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리세린은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비누 또는 의약 쪽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페인트 쪽에, 알코올 수지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통이라든가 팔로우 필러, 담배의 그 필터에 수분제로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라든가 이제 종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디젤을 가지고 이제 어떤 다시 또 고가가치 산업으로서 어떤 게 있는지 보면은 그리세린은 이제 식물 박테리아든가 효소라든가 가지고 일산화탄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큰 고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보통 박테리아 등을 수용 액상에서 합성을 하고 고기능성 폴리에스테를 합성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이제 셀에서 석유의 원료로 7만 톤을 공장을 세우고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물질이 거의 바이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합성하는 그런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활성제라든가 우선 윤활제로 사용되고 식품, 화장품, 가소제 윤활제로 사용하는 원료로서 이제 이 그리세린을 폴리머를 시켜서 폴리그리세린을 만들면 또 굉장히 고가가치 산업이고요. 수분 안정되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세린의 어떤 고가치화 중에서도 이제 카보네이트 소스를 가지고 합성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리세린이고요. 그리세린, 또 카보네이트입니다. 그리세린 카보네이트이고 또 카보네이트에서 CO2를 나누면 비시돌이 되는데 그 비시돌 같은 경우에는 뭐 키로당 3만원 정도 가격에 고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여기 이제 OH기를 어떤 걸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두 개의 상향 반응기를 갖는 그런 부담 물질입니다. 그리시돌에서 알폭시 물질의 어떤 고분자 폴리머에서의 어떤 반응 분석이 될 수도 있고요. OH를 어떤 거를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고가가치 산업의 물질입니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면 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페러스테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라든가 대두는 1100ppm 정도, 유체유 같은 경우 550ppm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이제 어떤 식용유 내에서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제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자체 내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코페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타민 E로서 이제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바이오디젤을 어디서 이제 바이오디젤의 식물성 오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산화가 되지 않느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바이오디젤에는 그 식물성 오일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코페러라든가 하이스트롤에 의해서 항산화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디젤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별별 문제 없이 저장할 수 있는데, 단지 그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공정 중에서 바이오디젤을 증류를 하면서 정제를 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정이 있으면 그 공정에서는 이런 바이오디젤을 증류를 하고 밑에 이제 셀러드라든지 프로도 성분이 나오는데 그 성분에 이제 코페러라든가 파라스테롤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 물질들을 다시 가공을 해서 고가가치 산업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산된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산화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항산화 물질이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또 물질들은 말씀하신 식용이라든가 화장품 제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식물성 오일에 대한 어떤 산업, 올레오 케미스트리는 바이오디젤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디젤 산업에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산업이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 수 있는 게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현재 대표적으로 크게 본다면 바이오 에너지 쪽, 대체적으로 있고요. 또는 친환경적인 화학 소재로서 고성능 대면활성제, 고성능 윤활, 또는 휴가성 문제, 고기능성 다른 중간체로서 정밀화학 쪽에서 가장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바이오디젤 산업이라든가 식물성 오일에 대한 산업은 유럽이 가장 앞서 있는데요. 그런 바이오디젤 산업이 우리나라는 어떤 기술 지도라든가 로드맵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그런 게 필요성을
국가적으로 어떤 관련 정책 개발과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국내 환경 친화적인 어떤 화학공업 쪽에